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구조대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장중에 변동성이 나타났었죠. 게다가 이 양대 시장은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는데 시장은 이 6월 FOMC에서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하면서도 혹시 모를 이 5월의 CPI 지수 발표를 경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다 할 큰 움직임을 가져가기엔 조심스러운 모습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테슬라 관련한 종목들은 연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 관련한 설비 시운전 소식에 또 관련한 종목들도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요즘 이렇게 테마주들의 상승이 눈에 띄는 흐름인데요. 이런 시장에서 또 시장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보다 자세한 이 시장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면 돈줄 선생님이시죠. 이재선 대표님과 이 장중에도 계속해서 소통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래 노란톡방으로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현재 화면 오른쪽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7777 입력하면 바로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주식구조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이렇게 월요일장 마감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또 이번 주에 돈줄이 날 수 있을지 돈줄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JDI의 이재선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이 코스피가 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에 이 시장이 강세장을 보일지 아니면 이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지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일단 오늘 우리 시장은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는데 대표님께서는 오늘 장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뭐 썸머랠리에 대한 말씀도 있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뭐 박스권이냐 상승장이냐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번 주에 발표되는 뭐 CPI나 아니면 FOMC FOMC에서는 사실 뭐 점도표가 중요하긴 한데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 갖고 계시는 분들 지수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제가 지수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라고 지난주 금요일에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은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코스피 일봉 차트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박스권에 갇혀 있었는데 상단을 두들기면서 이렇게 돌파 시도하는 이런 부분이 없죠. 그럴 정도로 약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돌파하는 힘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라는 최악의 이 수가 안 나온다라는 이 안도감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최악의 수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이탈했다 회복하면서 트랩까지 만들면서 더더욱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상단을 돌파할 힘이 마련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나오던 패턴이에요. 그리고 이 구간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외국인들은 이 구간에서 14조 원 이상 매수를 했다가 조금 줄여서 SBB 사태 때 11조 원대까지 좀 줄였다라고 말씀드렸죠. 줄였다라는 거지 11조 원 매수가 매도로 바뀐 건 아니에요. 여전히 큰 금액의
매수를 외국인들은 유지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일부 조절한 거죠. 14조 원 중에 3조 정도 조절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일부 조절을 한 후에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외국인들은 지금 19조 원 넘는 금액을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아직 우리나라 시장 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2,500 돌파한 다음에 이제 고작 해봐야 2,600밖에 안 돼요. 외국인이 19조 원이 넘는 20조 원 가까운 금액을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수는 올라간 게 없단 말이에요. 나스닥 지수 바닥권에서 강력하게 치고 올라오고 다우 지수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사상 최고치 근접하고, 유럽은 현재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 대해서 이 천연가스, 가스관이 막히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나라 독일 같은 경우도 작년 말부터 해서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유럽이 이렇게 좋다. 일본도 살아나고 있고, 일본 왜 살아나요? 미국과 중국이 서로 분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탈중국 얘기를 계속 가속화시키고 있죠. 그러면서 반사수혜로 해서 일본이 수혜를 입는다. 근데 탈중국 했을 때 수혜를 입는 국가가 일본 하나인가요?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국가 중 하나가 또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아직 오른 게 없어요. 지금 외국인의 매수 규모만 보면 이미 3,000포인트 넘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왜 여기 있느냐? 일부러 안 올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싸게 사기 위한 거. 이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드렸어요. 우리가 중국이나 베트남에 투자할 때 우리도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싶은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현재가가 10,000원인데 우리가 20,000원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10,000원이면은 우리가 큰 금액을 살 때 가격을 사면 살수록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서 10,000원에서 11,000원에 사고 싶은 거예요. 외국인들은. 큰 금액을, 이 사이에서 큰 금액을 매집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끌어올리고 싶은 거죠. 자, 그런데 굳이 3,000포인트 이상 올려서 외국인들이 3,000, 3,300까지 올려서 15,000원, 17,000원에 살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안 사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오른 거 하나도 없이 이 저렴한 구간에서 20조 원 가까운 금액을 외국인들은 매수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 기관들이 돈이 없고 연기금이 우리나라 주식을 팔아서 해외 주식을 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끌어올릴 수 없는 것 자체를 외국인들은 너무 환호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자체적인 힘이 없다라는 게. 그래서 싸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엄청난 금액을 매집을 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의 목표치는 중장기적으로 사상 최고치도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일단 3자로 바뀌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2,800에서 2,900 가면 뭐 박스권이니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라고 했어요. 상승 구간에서 일자로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은 없어요, 여러분. 언제나 파동을 그리면서 여러분도 이런 파동을 그린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 과정 중에서 횡보를 열심히 하다가 이제 상승 초입에 들어와 있다. 그럼 올라가다가 쉴 수는 있겠죠.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하는 구간, 이제 출발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탈중국을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보는 업종이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반도체 업종, 2차 전지 업종 기본적으로 가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제재를 받으면서 가스 관련된 쪽으로 해서 가스관이 막혔어요. 그러면은 가스관을 막으면은 가스 수출 안 하나요? 우리가 안 쓰나요? 써야겠죠. 사용하려면은 바다로 이동을 많이 하죠. 그렇다라고 하면 운송수단 쪽으로 해서 조선업종도 강세를 보일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강세를 보이고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 1위를 다투는 업종에서 핵심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승 초입이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짧게 타이트하게 단기적으로만 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급해서 그런데요. 멀리 보세요. 바로 앞에 있는 나무를 보지 말고 멀리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계좌는 충분히 작년에 서운했던 계좌들 이미 올해 상반기에 다 수익 전환 되셨을 거고요. 아직까지 포트폴리오 정리 안 하신 분이라도 지금 싹 교체하시더라도 충분히 수익 전환되고 추가적인 수익 올릴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져도 되는 시장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주 그러면은 더 갑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 코스닥은 조금 쉬어야 되고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에코프로 8배 오르고 102,000원에서 82만 원이면 조금 쉬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 조정은 이미 나올 만큼 나왔는데 기간 조정 정도는 받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많이 오른 종목들 있잖아요. 2차 전지 업종 중에 코스닥 쪽에 혹은 중소형주 중에 4배, 5배, 뭐 8배 이렇게 오른 종목들은 조금 쉬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이 부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요. 대신 코스닥 말고 코스피의 대형주들, 뭐 LG화학, 뭐 포스코 퓨처엠, 뭐 LG에너지솔루션, SKI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은 이제 상승 초입에서 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이 이렇게 좋을 때는 걱정할 필요 없다. 바닥권에서 순환매 도는 섹터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은 코스피 대형주들 움직인다라고 했는데 코스닥에서 2차 전지들 쉬면은 코스닥은 그러면 끝난 겁니까? 하시는 분들 아니라고 했어요. 코스닥 또한 조정은 받는데 이거 진작부터 알려드린 거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이거 900포인트까지는 올라올 거고 830, 40까지는 저항받는다. 아니, 지지받는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순환매 섹터, 방산, 바이오, 엔터 콘텐츠,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재건주. 여기에 로봇 AI, 반도체 이쪽까지만 합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뭐예요? 지수는 가둬놓고 여기에 가둬놓고 지금 올라가도 되긴 하는데 그럼 좋겠지만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와서 조금 더 쉬는 게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면은 더 멀리 더 높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지금 올라가면은 1000포인트 언저리나 이렇게 가다가 꺾이게 될 텐데 돌파 시도 정도 나오고 꺾일 수도 있는데 조금 쉬었다 가죠. 그럼 1000포인트는 지나가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섹터들,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섹터들, 그리고 먼저 크게 상승해서 선조정 받은 섹터들 기술적 반등 나오니까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노리시면은 지금 시장 어렵지 않은 시장이다라고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고 아직도 이런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굉장히 좋아요. 지수 신경 쓰지 마시고 FOMC 신경 쓰지 마시고요. 물가도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장기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긴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들이 집약되는 초대형 우량주를 하시는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초대형 우량주 하시는 분들은 보통은 장기적으로 보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여러분 종목에 일일이 하나하나 대응할 정도로 큰 이슈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정도. 뭐 특별히 쇼크가 나오지 않는 이상, 돌발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갑자기 뭐 러시아가 이런 말을 하죠. 뭐 다음 달 초까지 해서 뭐 주변국에다가 전술핵을 배치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뭐 벨라루스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뭐 그래서 핵을 사용한다라면은 문제가 되겠지만 전술핵 배치하고 얘기할 때마다 러시아가 원하는 건 뭐예요? 이제는 전쟁 그만하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대신 우리가 침략한 입장이고 땅을 이만큼 우리가 이제 확보를 했는데 조금 떼어내주고 본인들이 꼭 필요하지 않은 땅들 있죠. 그런 거는 다시 내어주고 나머지 꼭 필요한 땅만 가져가면서 보상을 해주지 않고 마무리하는 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거. 우크라이나는 보상을 많이 받아내야 되니까 최대한 땅을 수복하고 러시아를 압박해야 되는 입장이겠죠. 그래서 양쪽에 뭐 이런 정도가 있기 때문에 핵을 사용한다거나 이런 돌발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리고 뭐 SBB 같은 이런 작은 은행 말고 정말 큰 대형 은행, 예를 들면 우리가 모두 다 아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뭐 모건스탠리나 이런 데가 파산을 한다라고 문제가 되겠지만 전혀 문제 없다라고 나오죠. 오히려 중소은행들 파산하면 그거 우리가 인수해 갈게, 우리 자금력 충분해라고 자신감 내비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시장은. 그래서 코스피는 지금 움직이기 시작한 상승 초입, 코스닥은 최근 많이 올라오고 휴식 구간인데 2차 전지주가 쉬기 때문에 지수가 못 가는 것뿐이지 나머지 섹터들은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오는 섹터들이 많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만 체크하신다라고 하면 지금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기회예요, 기회.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데요. 여러분 나스닥과 코스닥 모양 똑같다고 했어요. 급등 나오고 휴식, 급등 나오고 휴식. 똑같죠. 그리고 나서 코스닥 차트를 걷어내면 나스닥은 어떻게 돼요? 그 후에 12,000포인트 넘어가서 추가 상승. 지금 13,000포인트도 넘어가 있는 모습이죠.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장은 지금 상승 초입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바닥권 섹터, 조정받는 sek터 계속 공략 가능하다는 거. 지금 제 눈에는 다이아몬드 원석이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죠. 여러분도 이런 원석들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담아 놓으시고 그리고 그동안 좀 서운했던 부분, 그리고 내가 만족스럽지 못한 수익률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6월이죠. 하반기를 노려서 하반기에는 그 이상의 수익률을 올리시고 만족스럽게 연말을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오늘도 포트폴리오 준비했으니까 방송 끝까지 집중하시고 채널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 코스피 지수가 결국에는 우상향 곡선을 그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죠. 겁먹거나 도망갈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반면에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탄력이 너무나도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쉬어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시장 전략이 지금 시장에서 유효한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이 노란톡방 입장하시고 돈줄 선생님과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7777 입력하면 바로 입장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대표님께서 이 나무가 아니라 먼 미래, 숲을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대표님의 돈줄 전략은 어떤 성과를 보였는지 화면을 통해서 상승률 확인해 보시죠. 네, 돈줄 종목 수익률 탑10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엠텍 그리고 어반리튬 코스닥 150 지수에 추가로 편입이 됐죠. 포스코 엠텍은 423% 넘는 누적 상승률 보여지고 있고요. 어반리튬은 173%대 누적 상승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에클로는 카티 치료제 임상 기대감도 받고 있는 모습이죠. 163%대의 누적 상승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장도 확인해 보시죠. 네, 아진산업은 현기차의 주요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이 성장성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162%대의 누적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모화학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된 이후에 계속해서 힘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118%대의 누적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장 후반에 엔터주 강한 모습 보였는데 SM은 무려 116%대의 누적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수익률 탑10 종목들 살펴보고 왔는데 무려 탑10 종목 전 종목이 세 자릿수의 이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 포트폴리오도 이런 종목들로 좀 채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이 돈줄 종목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7777 입력하면 바로 입장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대표님과 함께 자세한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네, 이 포스코 그룹주들은 뭐 지난 한 달 동안도 굉장한 시세를 보였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부터 이야기를 짚어주시죠. 네, 포스코 그룹주. 자, 리튬 호수. 아르헨티나의 리튬 염호가 250조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룹주에서 활발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자,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과거에 포스코 ICT 시절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교육을 해드린 지는 오래됐는데 사실 중간중간 반짝 상승만 있었지 대세 상승이라고 불릴 만큼 강한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모습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자, 그룹사 명도 포스코 DX로 바꾸면서 이름부터 달라졌죠. 그리고 6,000원부터 시작해서 19,420원, 3배 이상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자, 어마어마한 상승률이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종목들, 어떤 포인트에서 공략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제가 계속 말씀드릴 때 급등 흐름이 나온 후에 너무나도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죠. 이런 종목들은 조정을 받게 되어 있는데 조정받고 나서 하락이 멈추는 것이 확인되고 나서 우리가 체크를 하면
된다라고 계속 포인트를 잡아드렸었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0,000원에서 13,000원 사이 쪽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양봉을 훼손하는 것은 조금 저평가까지 내려오는 거 아니냐. 꼭 저평가는 아니더라도 기술적으로 이 구간을, 이 거래대금이 이만큼 터져 있는 구간을 이탈하는 것은, 그것도 거래량 없이 이탈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트랩을 만들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 양봉 또한 거래대금이 어마어마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기존 양봉 하단까지를 최대한 밀릴 수 있는 구간 10,000원이라고 놓고 보고, 그리고 지금 이 양봉 하단 구간을 회복하는, 그리고 요 구간이죠. 중요 포인트는 13,000원. 그래서 두 가지 놓고 보시면 된다고. 이 구간에서 딱 중심에 있으니까 반등이 나오면 13,000원 회복될 때 강력한 수급을 다시 한번 실어주시면 되고, 아니면 밀릴 때 모아가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모아가다가 부족한 수급은 11,500원 회복될 때, 혹은 11,500원 유지된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 모아가시다가 13,000원 회복될 때 강하게 실어주면 된다라는 말씀도 드렸었는데, 지금 어렵지 않게 이 아래쪽까지 내려왔다 순식간에 14%나 수익을 올려주는 모습입니다. 며칠 되지도 않았죠. 딱 일주일 정도밖에 안 걸렸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수익률이 요즘에는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라이프 시멘틱스 같은 경우도 지난주 금요일까지 해서 이 종목은 어때요? 두 번째 패턴이죠. 아까 첫 번째 포스코 DX 같은 경우는 상승 후에 조정받는 종목이었고, 이 종목은 그냥 바닥권을 제대로 다지고 있는 종목을 모아가는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모아가는 전략 딱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이것도 바닥권에서 밀릴 때마다 그냥 모아가시면 된다. 더 이상 밀리면 안 되는 구간까지 왔는데 5,000원 구간 아래는, 이거는 요즘 표현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요즘 사람들이 선 넘었다라고 표현한다고. 5,000원을 이탈하는 건 선 넘은 거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과도하게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은 밀릴 때마다 여러분들 모아가시면 되고, 5,000원 회복될 때 강한 수급을 실어주면 된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밀릴 때마다 우리가 모아간다 개념, 그리고 5,000원을 회복한 다음에 지지력 테스트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간에서 5,000원 회복되고 나서 속도가 빨라지는 구간에 여러분들께 교육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종목 또한 딱 일주일 만에 12.3%. 초반에는 이렇게 수익을 붙여가는 거에 여러분들이 목표를 두셔야 돼요. 5%는 좀 작고요. 7% 이상의 수익이 나야 조금 흔들려도 플러스권에서 유지된다. 5% 수익 정도에서 흔들리면 다시 본전 내려오거나 마이너스권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한 7%에서 10% 정도 수익만 발생을 해도 흔들려도 내려와 봐야 본전 흔들기 정도 수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은 조금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자, 네오이즈 같은 경우 우리가 바닥권에서 이렇게 포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렸고, 그 후에 조금 더 매수할 구간을 주기는 했어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첫 번째 매도 구간을 줬는데, 여기서 매도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매도 타이밍에 본업이 있으시니까 회의 갔다 와서 매도 못하는 경우 많으시잖아요. 그러면 이 구간에서 매도를 못했다 해도 기다려도 크게 손실 전환이 안 되죠. 흔들기만 하고 바로 플러스 전환되죠. 이런 구간이 제일 좋은 구간이라는 거예요. 이런 구간이.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흔들어도 플러스권이죠. 계속 움직이는 건 계속 플러스권이에요. 그리고 나서 저항을 이제 제대로 돌파하면서 30%의 수익률을 붙여가고 있죠. 자, 이 종목이 3월 17일 날부터 해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한 3달 정도 됐는데 30%의 수익을 여러분들께 붙여주고 있다. 주도 섹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를 붙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도 섹터 같은 경우에는 폭발적인 수익률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소 50%에서 100% 이상의 수익률을 우리가 노릴 수 있다는 거는 기존에 계속 확인을 하셨죠. 그래서 이런 네오이즈 같은 경우, 이 라이프 시멘틱스가 네오이즈가 되는 거고, 그리고 네오이즈 같은 종목이 조금 더 시장의 중심에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SY, 이 종목 또한 바닥권에서 우리가 이렇게 쉬고 있을 때 보면 되고, 더 이상 3,000원은 이탈하지 않는다라는 건 보여주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제가 매주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양쪽 다 이제 전쟁을 끝내고 싶은데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푸틴하고 젤렌스키하고 대통령끼리 만나가지고 악수하면서 전쟁이 끝나지는 않겠죠. 그럴 일은 없겠죠. 갑작스럽게 그런 일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기가 있어야 되고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은 말씀드렸듯이 러시아는 땅 따먹기를 한 거고, 우크라이나는 자국 영토로, 그리고 자국 국민들이 유린을 당한 거기 때문에 보상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은 둘이는 안 되니까 제3국들이 같이
회담을 해야 된다. 그런데 주변국에서도 지금까지는 미사일이나 이런 무기 재고 부분을 계속 소진을 했었는데 이제 더 이상 소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주 국방을 위해서는 본인들도 기본적인 무기는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과거 이제 좀 철진한 무기, 이제 좀 없애도 되는 무기 같은 경우는 우리 군대에서도 총알 소비하지 않습니까? 총탄 소비하는 것처럼 미사일도 소비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계속 지원을 해줬는데 더 이상 지원하기 본인들도 좀 껄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주변국에서도 계속 얘기 나오는 게 소모전만 계속 하는 것보다 이제는 슬슬 화해하자라고 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까지 우크라이나도 아닌 주변국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근데 기류는 그렇게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다권에서 우리가 포착을 하고 수급이 들어오는 날이었고 교육해드린 내용이죠. 영망치형 중에서 이게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캔들 색깔 상관없다라고 했어요. 대신 거래량은 붙어야 된다. 이 캔들이 나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누군가는 억지로 누르고 누군가는 올리고 싶어하는 세력들이 맞닥뜨리는 순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주가를 관리하는 세력들이 예를 들어서 뭐 3개의 세력이 있는데 1개의 세력은 올리고 싶은데 2개의 세력은 아직 아니야라고 하면서 누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부터는 언제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다. 거기다가 이슈까지 포함된 섹터들은 기본적으로 강력하게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죠. 순식간에 움직였습니다. 이거 올해나 걸렸습니까? 이거 한 2주도 안 걸렸죠. 네, 그러면서 62.68%라는 놀라운 수익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보셨죠? 처음에 라이프 시멘틱스나 뭐 이런 종목들, 포스코 DX나 이런 종목들 움직일 때 한 10%대의 수익률, 12%, 14%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게 주조 섹터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네오이즈처럼 한 30% 정도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좀 많이 움직여야 40% 움직이는 거고 주도 섹터들은 이런 식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시장의 수급의 핵심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도 60%, 50%가 넘는 수익률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끝이 아니라고 했죠. 앞으로도 계속 수익을 내야 되는 섹터들이에요. 이런 핵심 섹터들은. 그래서 우리가 SY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내려왔을 때 다시 한번 포착해서 추가 수익. 그래서 벌써 82%죠. 여러분 이렇게 주식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작년에도 한번 포착을 해드렸었습니다. 연말쯤에 포착해드려서 여러분들 50%의 수익률 충분히 올릴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 또다시 포착해서 최근에도 80% 이상 그래서 총 130% 세 자리 수익률을 이런 식으로 올릴 수 있는 거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그냥 좋은 종목들 쓱 매수해서 들고 가면은 아주 훌륭한 겁니다. 예를 들어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이나 금양이나 뭐 이런 종목들은 들고 가면은 뭐 포스코 엠텍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200%, 400%, 800% 이렇게 수익이 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바닥권에서 이렇게 포착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계속 들고 가기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조금 특이한 케이스죠. 단기적으로 이렇게 800%, 600%, 400% 나는 종목들은 특이한 케이스죠. 대다수의 케이스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이 파동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점 매수를 한 후에 고점 매도 그리고 나서 지금처럼 이렇게 조정받을 때 다시 한번 조정 구간에서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저항을 돌파해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추가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추가 상승이. 매매를 이렇게 좀 스마트하게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 이게 우리가 가치 투자라고 해서 워렌 버핏을 많이 떠올릴 수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세요. 다우나 나스닥이나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상향을 계속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올라갔다 박스권 그리다 내려왔다 올라와서 또 박스권 그리고 어지럽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선진지수도 아니고 신흥국도 아니고 어정쩡한 단계에 있다 보니까 이런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다 선진지수에 포함이 되고 자금이 더 많이 포지션이 들어오고 하면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데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스마트하게 트레이딩 하실 필요가 있어요. 미국 주식하고 우리나라 주식하고는 매매하는 패턴 자체가 다르고 습성이 다르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람도 사람마다 다르듯이 인종마다 다르듯이 미국 주식하고 우리나라 주식은 인종이 다른 것처럼 이렇게 조금 흐름이 좀 달라요. 이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은 미국 주식은 좋은 거는 바닥에서 사서 끌고 가는데 우리나라 주식은 끌고 간다기보다는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반복해야 되는구나. 여기서 사서 여기서 매도, 사서 매도하고 돌파하면 또 재매수하고 그 다음 고점에서 또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스마트하게 매매해야지 사실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이 가격권에서 지금까지 움직인 거 별거 없어요. 결론만 놓고 보면. 그런데 트레이딩을 통해서 130%라는 놀라운 수익률을 끌어낸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에클론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가장 트레이드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에클론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말씀드린 것만 해도 34.17%였죠. 지금도 좋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제가 그 당시 주말이었는데 주말에 매매 타이밍 정확하게 다 찍어드렸죠. 어떻게 주중에 움직일 것까지도 말씀드렸고 저점까지도 포착해가지고 이미 작년에 100% 넘겼고 그리고 올해 평일 이 시간에 제가 또 저점에서 바닥권 포착해서 129.37% 그리고 조정 구간 노려서 또 포착을 해서 34.17% 올해만 해도 160%가 넘어요, 여러분. 올해만 해도. 작년에 100% 정도, 올해 160%가 넘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마트하게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계속 강조해드리는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혼쭐 날 수 있습니다라고 제가 계속 강조해드리는 게 이런 포인트만 잡으시면 돼요. 이런 걸 배워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방송 볼 때는 알겠는데 실제로 매매를 하려고 하면은 잘 안 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지금 노란톡 입장하시면 됩니다. 제가 평일에도 장중에도 제가 전달해드리고 저희 연구원이 전달해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섹터들 어느 쪽으로 흐름이 나오는지 그리고 특정 구간, 이 구간, 저항 구간을 돌파해야 되는데 돌파 시도 나옵니다. 오늘도 여러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신고가 간 종목도 있어요. 잠시 후에 소개해드릴 텐데요. 이런 종목도 오늘도 장중에 다 교육해드렸으니까 이런 부분 궁금하시면은 다 들어오시면 된다. 노란톡 입장하시는 방법 알아보고 오늘의 포트폴리오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종목을 찾는 것도 어려운데 좋은 종목을 좋은 가격대에 진입하는 건 훨씬 더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격 전략을 세우는 게 어렵다. 어떤 자리가 무혈 입성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노란톡방 입장하시고 돈줄 선생님과 함께 자세하게 이 가격 전략도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에 대한 교육 장중에도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래 노란톡방으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현재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7777 입력하면 바로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돈줄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6글자짜리 종목이고요. 중형 선박 건조 부문에서 세계 수준의 업체로 현재 성장해 있습니다.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과 중형 컨테이너 운반선 등을 중심으로 시장 지배력을 현재 확대해 나가고 있는 기업인데요. 이 종목명에 대한 힌트 대표님과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자. 학창 시절 학교 열심히 다녔는지 확인해 볼게요. 네. 태정태세 문단세 이 노래는 무엇을 위한 노래죠? 아, 그거는 이제 조선의 왕들을 그렇죠. 네. 외우기 위해서 저희가 쉽게 외우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인데 네. 이 조선이라는 힌트도 드려보고요. 대표님이 가장 좋아하는 역사의 한 부분은 어디죠? 네, 현대사를 그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걸로 네, 알고 이렇게 있습니다. 현대사 그리고 조선 이렇게 힌트 한번 드려보고요. 대표님 차트로 이야기해 주시죠. 네, 이 정도면 뭐 종목명은 다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는 현대사를 굉장히 좋아했다라고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과였기 때문에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교과서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일 좋아했던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자 종목명 힌트 드리느냐고 저희가 이렇게 재미있게 한번 풀어봤는데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는 종목명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종목을 어느 포인트에서 왜 우리가 포착해야 되느냐가 중요하다. 매매 타이밍, 대응 전략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조선주 좋은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일반 조선주들, 웬만한 조선주들, 3대 조선사들, LNG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러시아에서 가스관을 닫으면은 그 가스 어디로 운송해요? 조선으로 운송한다. 그럼 LNG선.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는 나라 어디예요? 대한민국. 그러면은 친환경 시대에 LNG선의 최고 수혜는 대한민국이다라는 거. 그리고 중국이 리오프닝을 했죠. 석유화학 제품이 메인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리오프닝 이후에 중국이 공장을 가동할 때 가장 큰 수혜를 받는 우리나라 조선주 중 하나가 바로 이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포착을 하셔야 되는데요. 타이밍도 좋아요. 바닥권부터 제가 기존부터 이 종목이 턴해야지 제대로 조선주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기자재가 같이 움직입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이 바닥권부터 턴해서 지금 8만 원을 회복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하고 지지력 테스트까지 거의 끝나가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8만 원 초반 구간에서는 편안하게
포트폴리오에 담아볼 수 있고 그리고 종목명에서 알 수 있듯이 대형주 아닙니까? 대기업 계열사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중소형주보다는 좀 편안하게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겠죠. 그래서 20%에서 뭐 30%까지도 담아볼 수 있는 그럼 좀 묵직한 종목, 편안한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으로는 포트폴리오에 안정감을 더해줄 수 있는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벌써 정답을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어서 두 번째 종목에 대한 힌트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5글자짜리 종목이고요. 풍력 발전 설비 및 제조, 관련 기술 개발, 강구조물 제작 및 설치, 이 풍력 발전 관련한 컨설팅도 하고요. 지원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 명에 대한 힌트 대표님과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정말 인기가 많았던 미국 드라마인데요. 수사 드라마예요. 네. 프로파일링 기법으로 범죄 심리도 파악하고 이렇게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무려 시즌 16시즌까지 나왔던 이 드라마 이름이 뭘까요? 제가 드라마는 안 보는데 CSI라는 거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맞아요. 이 종목명 맨 앞에 두 글자에서 큰 힌트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표님 네. 차트로 이야기해 주시죠. 네, 앞에 두 글자에다가 풍력주 하면 풍력을 영어로 하시면은 이 기업명이 나오게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종목명은 이렇게 다 공개를 해드려요, 여러분.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종목명 걱정하지 마시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운 좋게 한 종목 이렇게 담아서 수익 나는 거 사실 뭐 기분은 그때는 좋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실력에는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들 주식 하루 이틀하고 말 거 아니죠. 길게 한단 말이에요. 주식은 우리 손가락 까딱거릴 힘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그러니까 평생 여러분들이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왜 이 종목이 올라야 되는지, 왜 이 종목으로 수익을 올렸는지를 잘 파악을 해서 다음에도 그렇게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배워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제가 바닥권 종목 많이 설명드렸는데 이 종목은 바닥이 아닌 것 같지만 너무나도 쌉니다. 최근 차트만 가져와서 그러지 이 종목은 역시나 바닥권에서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고요. 박스권을 막 돌파하기 시작해서 이 종목도 이제 8만 원 돌파한 후에 지지력 테스트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 계열사는 이 종목 말고도 뭐 베어링 만드는 회사도 있고 좋습니다. 이런 좋은 회사들 다 괜찮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해상풍력 쪽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글로벌 시장에서는 해상풍력 쪽으로 투자가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사실 좀 시장이 좀 작고 미국 시장부터 시작해갖고 유럽은 당연한 거고 저 뭐 일본이나 캐나다까지도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글로벌 윈드타워 1위 업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종목 바로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돌파해서 지지력 테스트 받는 것까지 확인되는 순간 우리는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다는 걸 포착해서 포트폴리오에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종목에 대한 힌트도 공개가 됐는데 종목명이야 잘 알겠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테지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이 자리가 왜 좋은지 이런 교육들을 받아야지만 이 홀로서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교육까지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노란 톡방 입장하시고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현재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7777 입력하면 바로 입장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노란 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계속해서는 대표님과 함께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대표님은 욕심쟁이시잖아요. 그렇죠. 웬만하면 주도주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딱 이렇게 못을 받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 종목 정도는 주도주겠죠? 아, 물론입니다. 400% 올랐으면 주도주가 맞는 거겠죠?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종목부터 이야기 한번 짚어주시죠. 네, 우리 뭐 상반기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건 2차 전지주 빼고는 아예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1분기에 너무나도 좋은 수익률을 올렸었고 우리 또한 그 두 주도주들을 포트폴리오에 거의 매주 포함하다시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주도주 중에 포스코엠텍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기자분들께서 뉴스 기사에 이 종목은 포스코의 250조 리튬 호수하고 관련 없습니다. 이 기사가 내려올 때마다 계속 나옵니다. 근데 상관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기사들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세요. 상관없습니다. 이 기업 내에 자원개발부서가 있다라는 설명도 제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끝난 게 아니라고 봅니다. 기술적 반등 계속 노릴 수 있다라고 설명드리는데 자, 지금 구간에서도 이 양봉 하단 아까도 설명드렸죠. 이 양봉 하단을 훼손할 정도로 이게 수급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하단을 훼손할 정도로 이 기업이 안 좋은가? 아니요. 좋은데 왜 이렇게까지 훼손하느냐? 바닥까지 끌어내려서 다시 한번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더 멀리 가기 위해서 제가 항상 드리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1보 후퇴를 한 다음에 2보 전진을 하는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2보가 아니라 거의 마라톤을 뛰듯이 400포인트나 올라갔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수익률을 올렸고 지금도 바닥권에서 또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저희는 계속 말씀드리는데 교육해드린 내용을 실천을 제가 안 하면은 그거는 죽은 교육이 되겠죠. 썩은 교육이 되겠죠. 살아있는 교육을 항상 해드려요. 그래서 조정 구간에서 모아가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요 구간 25,000원 구간 회복해야지 강해집니다라고 했는데 회복하니까 바로 다음 저항까지 건드리죠. 이런 식으로 이 종목이 그동안 강했었고 지금도 힘을 내주고 있다는 거. 포스코 그룹이 이렇게 유망하다라는 거. 지금까지 포스코 본주만 보면 지금 포스코 홀딩스로 3회 변경돼 있는데 본주만 보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과거에 2017년에 76만 5천 원부터 시작해가지고 13만 원대까지 내려갔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회복을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탈바꿈을 해서 어떻게 돼요? 철강만 하느냐? 아니요. 우리는 학군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응용을 하다 보니까 자동차 강판 쪽에서도 특수 소재를 통해서 경량화 쪽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거 핵심 포인트 중 하나예요. 차량 경량화 쪽으로도 포스코 그룹이 들어간다라는 거. 그리고 2차 전지 쪽으로 해서 포스코 퓨처형을 필두로 해서 여러 업체들이 2차 전지 쪽으로 해서도 이렇게 소재적으로 이제 강력한 모멘텀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 거기다 포스코 DX 같은 경우가 스마트 팩토리와 그리고 차량용 충전까지도 담당을 하고 있다. 충전 시스템까지도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전기차 업체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상승이 갑작스럽게 나온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체질 개선을 하고 탈바꿈한 이 포스코 그룹주가 왜 이렇게 올라왔는지 그중에서 왜 포스코 엠텍이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생각을 하시고 아직 죽지 않았고 이거는 이제 출발하기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 휴식을 취한 다음에 또 움직일 수 있는 그룹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쉬는 구간에도 기술적 반등 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반대로 금양 같은 경우는 우리가 25,000원 구간에서 첫 번째로 먼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밀릴 때마다 모아가시면은 그리고 시간 투자를 조금 하셔야 됩니다. 싸게 사는 대신에 기다려야 됩니다. 25,000원 넘어올 때까지. 교육해드렸죠. 그리고 나서 싸게 살 수 있는 기간 기다렸다가 25,000원 회복되는 구간에서도 교육해드렸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회복되고 나서 꾸준하게 올라와서 270%. 그런데 저는 이제는 이 종목은 안 보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 원통형 배터리 만든다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만들었습니다. 발표하면서 작년에 600% 올라왔죠. 그리고 나서 올해는 이제 리튬 관련 쪽으로 해서 콩고 강산, 몽골 강산인데 콩고나 몽고 같은 경우는 뭐 재련하는 부분도 좀 어렵고 운반하는 부분도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하다. 원통형 배터리는 만든 건 맞아요. 그런데 만들었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전기차용이냐? 아니에요. 자전거용으로 출시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조금이 아니죠.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자동차용으로 쓸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되는 걸 조금 확인하고 싶은 구간이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후발주인 어반리튬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이런 종목들도 쉬고 있을 때 한 번씩 볼 수는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쉬고 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냥 주도주 중에서 핵심 대장 섹터만 보는 게 좀 더 편해요, 여러분. 후발주까지 볼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발주지만
173%. 주도 섹터이기 때문이다. 코스모학은 이건 주도주 중 하나입니다. 페베토리에서 에코프로와 코스모학 이 두 개만큼 강한 종목은 없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올라오고 휴식,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이 이제 한번 나온다라고 해서 이렇게 100% 넘는 수익률 올리고 있죠. 그래서 2차 전지주들은 이런 식으로 보시고요. 지금 아직 안 올라온 종목들이 하나 있어서 제가 오늘 포착을 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종목을 좀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노란 톡방 입장하시고 대표님과 함께 자세하게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 더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7777 입력하면 바로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종목에 대한 힌트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7글자짜리 종목이고요. 전지박, 동박, OLED, 바이오 및 화장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명에 대한 힌트 대표님과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옷이나 이불처럼 이렇게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는 제품을 쇼핑할 때 뭘 많이 생각해야 되죠? 옷이나 피부에 닿는 제품이요? 네. 이건 너무 어려운데요, 저에게. 어렵지 않잖아요. 피부에 직접 닿으니까 제품에 무엇을 봐야겠죠? 제품에 그 택에 붙어 있는 뭐 구성이나 이런 걸 봐야 되나요? 소재를 원단? 굉장히 소재. 중요시하게 생각을 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네. 소재 7글자 중 맨 뒤 2글자에 대한 힌트 드려보고요. 네. 대표님 차트로 이야기해 주시죠. 자, 소재로 끝나는 종목이고요. 자, 2차 전지 소재주 중에서 이 전지박 동박 하면은 뭐 세 종목이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데 그중에 한 종목은 뭐 자회사로 편입돼 있으니까 이 종목과 롯데에너지솔루션 정도가 남죠. 자, 그러면은 답은 정해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만 원 회복되기 시작하고 있죠. 이 구간을 잘 노려서 4만 원 회복될 때 포착하면은 된다라고 해서 지금 충분히 휴식 취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바닥권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후발주를 노린다라고 하면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대표님과 함께 자세한 이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마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요즘에 이 반도체요,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네. 종목들도 한번 이야기 짚어주시죠. 자, 반도체주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냥 대표적으로 한 종목만 딱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SNS텍입니다. 이 종목 제가 작년부터 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수급이 안 따를 때 못 올라갑니다. 내년 봄 정도에나 보세요라고 했는데 올해 봄부터 정확하게 움직였죠. 겨울은 비수기라고 했습니다. 비수기 지나고 움직인 게 당연한 거예요. 자, 그리고 대안주로 알려드렸던 SNS텍 19,000원대부터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나도 좋은 수익률이 오르면서 지금 113%까지 올라오고 있어요. 오늘도 신고가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요. 반도체주는 죽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인 거고 잠깐 쉬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반도체주는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나 이런 부분만 잘 보시면 되고 꺾이지 않고 이제 출발이다라는 거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관련돼서 반도체주 외에도 그 관련돼 있는 뭐 OLED나 이런 쪽으로도 요즘에 좀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해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좀 종목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준비해왔으니까 힌트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시죠. 네, 시간이 없으니까 빠르게 좀 다음 종목 힌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글자짜리 종목이고요.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명에 대한 힌트 대표님과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혹시 자동차에 대해서 좀 잘 알고 계시나요? 자동차를 아주 잘 알지는 못하는데 조금만 압니다. 아, 그래요? 제가 이 종목명을 검색하니까 글쎄 연관 검색어에 벤츠가 뜨더라고요. 네. 아시는 게 있을까요? 아, 벤츠는 물론 GM에도 엄청난 공급을 하고 있는 업체고요. 아, 네. 저는 다른 힌트였어요. 이 네. 벤츠에 이 종목명이 들어가는 클래스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이렇게 힌트 한번 드려보고요. 대표님 네. 차트로 이야기해 주시죠. 네, 국내 현대 기아차에 납품을 하다가 글로벌 쪽으로 이제 뭐 방향을 확대해서 이제 뭐 공급을 다변화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제가 이 종목이 핵심 중 하나인데 한 세 번째 정도 되는데 네 번째가 됐습니다. 세 번째로 아진산업이 먼저 움직였죠. 그래서 올라오고 나서 지금 조정받는 구간에서 여러분 다시 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 소개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OLED 장비주 지금 바닥 찍고 업황 개선
연장선대에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구간에서 이런 종목들 쉬고 있을 때 잘 포착해 보시면은 바닥권 종목들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종목들을 같이 한번 보시고요. 오늘 밤에 제가 또 온라인 교육이랑 다 해드릴 테니까 아직 이 교육 내용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 모두 입장하셔서 온라인 교육까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큰 상승을 앞두고 쉬고 있는 종목들 이렇게 힌트 드려봤는데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노란 톡방으로 입장하시면 이 방송 시간 이후에 종목명도 확인 가능하고요. 대응 전략들까지도 배워가 보실 수 있으니까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현재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7777 입력하면 바로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